가수 EXID의 솔지, 방송인 서유리, 그리고 배우 이연걸.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병을 앓았던 분들인데요. 이번 사건 이와 관련 있는 얘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했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됐다는 미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속에 있는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지만 상처들이 그날의 이제 아픔은 서로 아직까지 없어지고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니 씨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하는데요. 고개를 오래 못 들고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더 심했죠.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인 거지 계속해서 피고름을 계속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수술 이후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수술 부위에는 이상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어서 항진증에 눈이 좀 돌출돼요. 근데 그러면서 외모가 변형되니까 그 병원이 수술을 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목으로 하는 것보다 미혼이니까 이쪽 흉터가 덜 보이는 내시경 로봇 수술, 바바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지니 씨는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흉터를 가리기 위해 내시경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염증이 발생됐다는데요. 피고름은 계속 흐르고 통증도 계속 있어서 진통제는 거의 달고 살았고요. 그 치료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몇 개월 동안 제가 앉아서 잤어요. 누워서 잘 수가 없었어요. 원인은 수술 때문인 걸까요? 갑상선은 우리 목에 흔히 우리 아담스 애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갑상연골의 아래쪽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장기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일반적인 갑상선 절제술은 우리 목에 5에서 6cm 정도의 목 주름을 따라서 절개선을 만든 다음에 갑상선을 절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바바 절제술은 목에 있는 상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 겨드랑이와 유륜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씩을 뚫어서 총 4개의 구멍을 사용해서 갑상선을 제거를 하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목에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은 갑상선 절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하지만 지니 씨는 수술 기구가 들어간 부위에만 상처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희귀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기간이 길 거라고 각오하라고. 균의 명칭 또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었다는데요. 진물이 멈추고 이제 상처가 아물기까지 거진 1년이 걸렸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나을 때까지 거의 2년은 지난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제가 건강이 진짜 안 좋거나 그러면 재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여지를 두시니까 일반적인 세균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지니 씨는 수술 중 희귀균에 감염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니 씨가 감염된 희귀균은 어떤 건가요? 감염된 균은 비결핵성 항상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마이코박테리아 압세수스인데요. 이제 결핵균의 한 4톤 정도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이 주로 폐나 이런 데를 침범을 한다 그러면 이 비결핵성 항상균 중에 마이코박테리아 압세수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피부에 침범을 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염증을 일으킨 부분에서 계속 고름이 발생을 해서 이제 치료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균입니다. 이 박테리아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위험한 박테리아인가요? 이 균 자체는 이제 만성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급성적으로 폐혈증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중증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게 만성 감염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고름이 계속 나는 경우에는 그 고름을 계속 짜내거나 이제 도려내거나 하는 그런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박테리아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되게 이제 환자들의 감염된 경로들은 병원 안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들이 환경이 오염되면서 그 오염된 기구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감염이 되고 아니면 상처가 났는데 그런 바닥이나 흙 같은 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상처를 통해서 침범을 하기도 하거든요. 병원은 합의서를 통해 지니 씨의 감염 원인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는 합의서가 있어서 일단 합의서 자체에는 본인들이 기계 감염을 인정했어요. 저한테도 말로 기계 감염이었고 그 기계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염 이후에 대한 처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뻐지를 두텁게 대고 있어도 2시간마다 갈아줄 정도로 이렇게 피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환시켜달라고 했는데 전원도 안 시켜주고 붙잡고 있으면서 기다려 달라, 완치시켜준다고 해서 믿고서 그냥 기다렸는데 이후 7개월 동안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에야 감염된 균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데요. 이후 병원은 진희 씨와 합의한 대로 매달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벌던 일실 소득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매달 지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업방해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 병원이 위태로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병원은 당시 환자의 항의로 인해 불가피하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며 재발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월 환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며 환자의 주장 일부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희 씨는 수술 이후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일단 직장을 잃었고요. 이제 만난 남자랑 교제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흉터가 그대로 있고 해서 제가 자신이 없죠. 네, 교수님이 병원 측과 이 환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은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계로 감염이 됐다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의료진의 실책 아닌가요? 뭐 제가 이제 법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실이나 아니라 얘기는 하기는 어렵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 안에서 수술 이후에 발생을 했었고 균 자체 감염 자체가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수술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어떤 관리 체계가 잘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거는 같습니다. 이 환자분 주장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어떤 균에 감염됐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병원 측의 뭐 처치는 적절했다고 볼 수 없나요? 비결핵성 항상균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세균 감염하고 다르니까 치료가 만약에 뭐 2, 3주 또는 한두 달 내에 해결이 안 됐었으면 빨리 좀 병원을 옮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이미 지난 다음의 얘기니까 뭐 말씀드리는 얘기긴 할 수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에서 보듯이 이게 수술기구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병원 측은 이 사고 이후에 합의서 내용대로 매달 수입과 치료비를 계속 지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중단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각서에 이제 도장을 찍어서 어떤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정이기 때문에 네.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원 측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비용을 치료비나 지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법원 재판을 통해서 나머지 배상액을 결정하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의료기기가 그 어떤 것보다 소독을 잘하고 그쵸. 예, 주변 환경도 청결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거의 매년 이런 비결핵성 항상균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뭐 서초구에서 개인 의원에서 주사 맞은 부위에 이 균에 감염된 사례가 실제로 같은 균입니다. 발생한 적도 있었고 한 60명 넘게 환자가 집단 발병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주사제 관련 사고 또는 의료기기 소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관련 감염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과에서 발생한 프로포폴 사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대 목동 사건도 그렇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사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매번 시행이 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잘 못 쓰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히 하고 있는 시술이더라도 그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는 이제 매번 좀 점검을 해주셔야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